자, 196쪽에 밑에 양가로 6번에 연면적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산정하는데 단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줄칩니다.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밑에 줄에 피난안전구역 면적, 그 줄 끝에 대피공간 면적은 어떻게 하라? 제외 줄치면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연면적이다라는 것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각 층이다라는 것은 자, 지하층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층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나 주상층 바닥 면적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피로티 부분은 자,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락 같은 것도 자, 층고가 1.5m 이하짜리 다락이나 1.8m 이하짜리 다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이때 연면적에는 추가로 이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지하층 넣으면 안 되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넣어서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대피공간 넣어도 안 되죠. 피난안전구역 넣어서도 안 됩니다. 곱하기 100이다.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옆 페이지 가서 높이 산정. 건축물 높이는 줄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당위 건축물 상단까지 높여라. 자, 상단이란 말에 위에 씁니다. 옥상 바닥이에요. 지표면으로부터 당위 건축물의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 줄치고 2, 3, 4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처마 높이나 층고도 마찬가지 문제풀이 때, 반자 높이도 마찬가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청수 갑니다. 줄칩니다. 청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 높이 4m를 한 층으로 계산해야 돼요. 자, 청수가 서로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청수를 건축물 청수로 보고, 지하층은 건축물 청수에 어떻습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2번은 나중 문제풀이 때 보시고 대지 분할 제한 등 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자, 다음에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는데, 자,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돼도 분할해야 되죠. 상업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녹지는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자, 1에서 4까지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즉 관리, 농림, 자랑경 보전지역을 말하죠. 이런 간농자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돼요. 얘는 암기 프린터도 있죠. 이게 좀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밑에 2번이나 그 다음 페이지 3번, 4번은 다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이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가서 1번에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도로로 둘러싸진 곳을 우리가 가로구역이라 하죠. 네. 그래서 뭐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가로구역이에요. 이게 하나의 가로구역이다. 자, 이거 도로 둘러싸졌죠? 여기서는 높이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게 1번 줄치입니다. 자, 1번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하여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30m. 자, 여기에는 자, 40m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을 단위로.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그게도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자, 여기 같은 가로구역 아니죠, 이 한이? 그럼 여기는 이런 건물은 40m, 여기는 30m, 여기는 20m. 이렇게 용도에 따라 높이 다르게 정해됩니다. 그럼 시험에 올 때 동일한 가로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틀리겠죠?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3번의 줄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만? 특별시, 광역시만. 시군조를 정한다면 틀려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2번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조가 뭡니까? 1조. 햇볕을 본다 이 말이죠. 1조를 확보를 위해서 자,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 자, 이런 전용주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 자, 이런 중심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은 이걸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 상업지역은 땅값 비싸요. 1조권 적용 없이 바짝 높게 지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자, 공동주택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중심상업 일반사업지역 정하지 않고 그 외에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만? 공동주택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자,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1조권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전용주 일반주거지역 내 자,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 기준에 줄칩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다음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 건축해야 돼요. 어떻게? 마학사는 1번 줄칩니다. 높이 9m 이하 도로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 이상을 떼야 돼요. 1.5m 이상. 2번에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것도 줄치고. 자, 그럼 그림 나타내기 이렇습니다. 자,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뒷대지에 건물도 있고, 이 대지의 남쪽, 이게 북쪽이다. 그러니까 1조권은 원칙적으로 북쪽에서 정합니다. 남쪽에 정하는 게 아니죠. 자, 건축물 높이가 여기에 9m 이하짜리가 들어가면은 북쪽 경계선에서 건축물 외벽 사이에 띄우는 거리 있죠. 1.5m 이상을 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건축물 높이가 9m 초과하는 것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띄우는 거리는 이 9m 초과 높이에 얼마?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험에 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자, 그 높이가 10m다. 자, 전국방향 대지경계선에서 얼마를 띄워야 되느냐? 초과됐죠? 5m 띄워라.
예, 그렇게 해야 여기가 햇빛이 해가 있으니까 뒷대지에 햇빛이 어떻습니까? 들어간다. 이게 돌아앉아 버리면 높은 쪽 이쪽에 가버리죠. 그러면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서 북쪽 경계선에 적용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데 1번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줄칩니다. 너비 20m 이상 도로 줄치고 갈로 뛰어넘었습니다. 자, 셋째 줄에 놓습니다. 에 접한대지 상관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줄치고 어떤 곳에서 가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경관지, 나의 자 중점 경관 관리구역, 나의 특별 가로구역, 자 나의 도시 미관 항상을 위해서 허가권자 지정 공부하는 구역 이런 곳에서는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상환의 대지에서는 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 나타내기 이렇죠. 자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너비가 20m 이상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지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있습니다. A 대지, B 대지, C 대지, D 대지, E 대지, F 대지 이렇게 있으면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소환 대지는 C와 D 대지죠. 이 C 대지, C와 D에는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이 뜻이요. 그러면은 자 A, B, C, D, F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은 C와 D다 뜻이에요. 그러면 C, D 땅은 A, B나 EF보다는 보통 배 이상 비쌉니다. 왜? 이건 1조 적용 없죠? 바짝 올려버려요. 그래서 비싸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칩니다. 건축 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3번에 건축물의 전국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 일반주거지 아닌 용도적에 해당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준주거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1조권 정화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신흥개발지의 간격제한 택지개발지구, 대조성사업지구,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국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한마디로 개발지역이죠. 이런 개발지역과 전국 방향으로 도로,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접한 대지. 그래서 그거는 북쪽에 여기에 자 도로나 하천 공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전국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했을 때는 줄칩니다. 정남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이의 높이 범위 안에 시장구청장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북쪽에 공지가 있다.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했을 때는 북쪽에서 띄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띄운다? 남쪽에서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띄워버리면 이 기준 그대로 띄우면 건물이 돌아앉아버려서 높은 쪽 여기 와버리죠. 뒤에 그늘이 많이 집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얘를 띄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동주택은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적용특례 찾았습니까? 1번은 문제풀이하고 버리고 거기에 2번 자 줄칩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확보리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2층 이하고 8m 이하짜리 적용 안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기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에 가서 1번 성강에 관해서 문제풀이 되보시고 2번 특별건축구역이라 되어 있죠. 뭐 최근 시험에 10몇 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때 보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것도 개정이 되었어요. 어디 개정됐냐면 203쪽에 보면은 거기에 특별건축구역의 자 지정제한 절차 등이라 되어 있죠. 찾았어요? 그 부분이 개정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05쪽에
특별가루구역 건축협정 등이라고 찾았습니까? 1번 특별가루구역 지정이나 그 다음 에 이번에 특별가루구역 관리 건축물의 건축기준 정특례는 문제풀이 등록서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협정 체계를 찾았어요. 이 파트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의 출제를 안 하는데 이게 한 2번, 3번 정도 맞죠. 자, 건축협정 체결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얻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여기에 도로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가, 을, 병, 정, A, B, C, D, E, F, G, H. 여기는 N이 혼자서 네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데,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전부 다 다세대 중심으로 건축해야 되죠. 예. 그럼 이런 곳에 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전원 합의를 합니다. 전원 합의를 해서 자, 건축 협정을 자, 체결합니다. 건축 협정은 우리가 여기서 건물 지을 때는 요렇게 짓자라고 자, 협정을 체결해서 이걸 인가받아요. 인가받은 건축 협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건축함으로써 건축의 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 이렇게 자, 각각 을 사이에는 건물을 이렇게 붙여 짓자. 자, 이거 건물 붙이면 됩니까? 갑의 건물과 을 건물이 벽이 딱 붙어버려요. 예, 이거 못하죠. 근데 이거는 협정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버리면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각각 병과 정은 건폐율이 60%예요. 그래서 병 쪽에서는 40%만 써요. 20%를 정해 넘겨줍니다. 그러면 정 쪽에서는 80%짜리 건물이 들어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 자, 이와 같이 각종 건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건축협정 체결입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체결해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자, 책에 보시면은 건축협정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줄칩니다. 전원 합의로 거기 줄치고,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곳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시면은 1번 국계법률에 지정된 줄침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고, 2번에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고시된 정비구역 줄치고, 3번의 끝에 존치지역 줄치고, 4번의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줄치고, 5번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구청장 즉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관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줄이면 뭐냐, 정비가 필요한 곳이죠. 정비, 전부 다 정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있죠. 자, 그런 곳에서 협정 체결할 수 있다.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이 정하는 자, 밑에 1, 2번 갈라놓고 옆에 씁니다. 협정 체결자 범위입니다. 협정. 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 있죠. 체결자의 범위예요. 범위. 협정은 어떤 사람이 체결할 수 있느냐 그 뜻인데, 자 1번에 줄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공유자 포함 줄치고, 2번에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줄치고, 3번에 그 밖에 해당 토지 건축물에 줄칩니다. 이해관계 있는 자 줄치고, 로서 조례가 정하는 자 중 줄칩니다. 그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소유자의 동의받은 자, 이런 자들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수 토지 소유자 건축협정, 이랑 각고 지역 지구에서 줄칩니다.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여 협정 체결할 수 있다. 줄쳤어요. 그 말은 여기에 N이 혼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죠. N 혼자서 체결할 수도 있다. 이 여러 대지를 대상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줄주상 보실 거 없고, 건축협정 내용도 마찬가지. 문제풀이하고 다 버립니다. 명시사항 등 그렇습니다. 자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에 가서 설립,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 작성,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받아 협정 운영회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줄 끝에 협정 인가권자의 신고해야 설립이 됩니다. 그래 줄치고, 건축협정 인가 보시면은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이 제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자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려가서 이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시 또는 시군구에 걸칠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가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행정구역 이상 걸쳤을 때는 가반이 속하는 데 인가받아라 이 뜻이죠. 자 이제 넘어갔어. 6번에 건축협정 변경이나 7번 관리 다 문제풀이 때 보고 버리고, 8번에 건축협정 폐지 찾았습니까? 자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받아 밑에 줄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를 했죠. 폐지할 때는 가반수. 자 다만단 보시면은 특례종에서 착공 신고한 경우입니다. 자 이 협정에 따라서 건물이 이제 착공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바로 폐지한다 못한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폐지할 수는 없죠. 자 그럴 때는 대통령의 제한기간 줄칩니다.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협정을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착공에 들어가 보면 몇 년 뒤에? 20년 뒤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협정의 효력과 성계, 10번 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지연, 11번 경관협정 관계. 자 이런 것은 다 문제풀이하고 버려요. 10번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번 공동건축에 관한 2번 맞백 건축에 대한 통합적용도 문제풀이하고 버리고, 3번에 건축협정 구역에 통합적용이라 되어 있죠. 자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자 줄칩니다.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 법령 규정에 개별 건축물마다 정하지 않고 협정구역 전부 일부로 대상으로 통합 적용합니다. 자 1번 줄칩니다.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도로관계, 자 지하층 설치, 건폐율 줄치고, 자 그다음 부설주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자 이것은 통합적으로 하는데 그걸 제가 중에서 건폐율 예를 들었죠. 이와 같이 벽에는 40% 쓰고 나머지 20%를 적에 넘길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통합적에서 건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모든 특례 적용은 4번의 산정기준 다 문제풀이 때 보세요. 6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 페이지 13번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찾았습니까? 예, 문제풀이 때 보고 버립니다.
자, 14번 결합건축 대상지라는 데가 있죠. 자, 이건 또 뭐냐? 이것도 최근에 개정됐는데. 자, 결합건축이다 하는 것은 용적률을 통합해서 건축하는 것을 무슨 건축? 결합건축이다 합니다. 용적률 통합. 어떻게? 첫째, 두 개의 대지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대지는 최단거리가 100m 이내가 되게 돼요. 어디서? 주로 상업지역 같은 데인데.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에,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고. 자, 여기에 대지에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여기 A 대지와 B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AB 대지가 최단 거리가 여기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이고 12m 이상짜리 도로로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 갖추면은 A 대지, B 대지의 건축주 있죠. 건축주가 합의를 해서 용적률을 통합적한다 이 뜻이죠. 어떻게? 여기에 300%의 용적률을 주고 여기도 300% 용적률을 줍니다. 자, B 대지 쪽에 이제 건축 수요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A 대지에서는 200%만 쓰고 100%를 일로 넘겨줘 버립니다. 그럼 B 대지에서 얼마? 400%의 용적률을 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수요 많은 쪽에서. 이렇게 용적률을 통합해서 정하는 것인데 두 개의 대지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것이 3개 이상의 대지에도 됩니다. 3개 이상의 대지는 역시 이와 같이 같은 조건, 같은 지역 안에 있어야 되고 3개 이상 대지가 그 다음에 최단 거리가 500m 이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대지는 뭐 A 대지, B 대지 짓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3개의 대지 이상을 결합 건축하려면은 특별한 건축물과 결합이 돼야 돼요. 그 어떤 건축물? 첫째, 공공건축물. 자, 두 번째, 공동 이용 시설 같은 거. 세 번째, 공동 이용 건축물 같은 거. 네 번째, 임대주택 같은 거. 자, 이런 건물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결합을 건축을 할 경우에 3개 이상 대지에도 결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이 두 개의 대지죠. 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줄치입니다.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그게 줄치고 두 개 대지 모두가 아래 각 지역 중 동일 지역에 속하고 두 개 대지가 자 모두가 너비 10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자, 그 밑에 가로 때려놓으시고 그 밑에 줄칩니다.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하여 용적률을 개별 대지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의 대지 대상으로 통합정해서 건축물 건축, 결합 건축할 수 있다. 자, 그럼 가장 핵심 사항은 자, 두 개의 대지일 때는 최단 거리가 얼마? 100m 이나 돼야 되죠. 그래서 건축주 서로 해서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할 수 있다 이 뜻이. 그럼 어떤 곳에서?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줄집니다. 1번 상업시,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 주간경 개선사업 시행하는 구역, 4번 건축협정구역, 5번 특별건축구역, 6번 리모델링 활성화지역, 7번의 끝에 도시예산 활성화지역, 8번 끝에 자 건축자산진흥구역. 자, 이런 곳에서는 결합건축이 되는데 이번에 3개 이상 대지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랑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 해당 대지 모두가 이랑 각구의 지역 중에 같은 지역에 속하고 줄칩니다. 모든 대지가 최단거리 얼마? 500m 이내에 되어 자, 그게 줄치고 세계상 대지 건축주 등이 줄칩니다. 서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세계상 대지를 대상으로 계략 건축할 수 있다. 단 이 계략 건축을 할 때 세계상 대지는 반드시 특정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1번에 밑줄 쳐놨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할 때. 그거 줄여서 공공건축물과 결합한다는 뜻이죠. 2번에 자, 빈집 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동유용시설을 설치해서 결합할 때. 자, 3번에 공동유용 건축물이라 해놨죠. 그 다음 밑에 민간 임대주택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런 건물과 결합할 때는 세계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네, 그렇게 밑줄 다 쳐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라 이 뜻이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최근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네. 자, 내려가서 15번에 결합건축 절차에 가서 1번 자,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를 신청한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 협정서를 첨부하여 자,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는데 협정서에 들어갈 내용이 박스에 있죠. 30배 이걸 물어봤어요. 맞추라고 물었습니까? 틀리라고 물어봤어요. 예, 틀리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읽지를 말고 그냥 오늘 마음에 번호 정한 거 있죠. 딱 치고 넘어가세요 그냥. 예. 그래서 공법 중개사법 같이 시험 치죠. 그러니까 20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맞추고 딱 보고 이런 거 놉니다. 책에 없고 여러분 처음 보는 내용이 들어오면은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번호 있죠. 딱 치고 놓.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치렀냐. 자, 20개 풀어봤죠. 1, 2, 3, 4 5개 지문 중에 유독 작은 것이 하나 있어. 그 2번이 유독 작더라. 그러면 나머지 20개는 전부 다 몇 번으로? 2번으로 다 쳐버려요. 자, 그래서 자, 20개만 정확하게 푼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몇 점이 나오느냐? 70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20개를 풀었는데 엉터리 풀었죠. 그러면 가락이죠.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내가 맞출 수 있는 20문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놉니다. 택도 아닌 건 와요. 정말 처음 보는 거 놉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 읽고 다 하면 틀리죠. 그러면 빨리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모르는 거는 딱 제일 잘한 거 쭉 쓰고 시간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럼 남아요. 남으면 뭘 더 봐야 됩니까? 그렇지, 중개사법을 더 봐야 돼. 혹시 빨리 풀다가 중개사법은 말장난 굉장히 심하게 하죠. 내가 미처 못 본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세요. 자, 공법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면 오히려 점수가 어떻습니까? 떨어져 버려요. 중개사법은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하고 딱 해서 중개사법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거야 돼요. 공법은 그렇게 하면은 자, 합격점 60점은 모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자, 내려가서 자, 허가 거부. 허가권자는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줄칩니다. 도시공객 시설에 편입된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계략 건축을 포함한 건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도시공객 사업에 편입됐다 했죠. 심의. 허가권자는 건축하기 전에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또한 계략 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의 용적률이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에 100분의 20을 초과했을 때는 건축원의 도시원의 공동심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건축원의 심의하는데
여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300% 중에 100%를 넘겨줬죠. 그럼 100%는 300%에 33%죠. 20% 초과되죠. 이렇게 용적률이 넘어올 때는 건축에는 도시의원회 공동심의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결합건축관리에서는 1, 2, 3은 다 문제풀이할 때 보면 되고, 4번에 협정체결 유지기간,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줄칩니다.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을 한다? 30. 자,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 지었죠? 최소한 30년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결합건축 폐지.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 신고해야 하며까지를 치고,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줄칩니다.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자, 결합건축 폐지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자 동의받고 신고하고 멸실이 되고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 수리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법칙에 이 위반 건축물 등 조치에서 1번 위반 건축물 조치, 그 다음 페이지 2번 기존 건축에 대한 시정명령, 3번 빈집 정비, 4번 빈집 정비 절차, 이런 건 다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5번에 건축안전 특별하게 설치라고 되어 있죠.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 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옆에 그 밑에 건축위원회나 그 다음 페이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다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행강제금 찾았습니까? 자, 이제 글로 갑시다.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자가 있고 위반 건축물 등이 있죠. 자, 그래서 위반자는 심하게 위반했을 때는 행정, 형벌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징역이나 검거나 벌금, 자, 이런 것으로 처벌이 되고, 위반 정도가 좀 경미했을 때는 행정 질서벌이다 해서 과태료 아시죠?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돼요. 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자,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언제까지 이거 철거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시정명령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을 안 했다. 자, 이행을 안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럼 이행강제금은 자, 시정명령이 이행시까지 일정 금액을 자,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함으로써 시정명령에 따르도록 심리적이고 금전적으로 자, 압박을 가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이행강제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해요. 예. 그 심리적, 금전적 압박을 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심리적, 금전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면은 심리적, 금전적으로 압박이 돼야 되죠. 얼마나 부과하면 여러분 심리적, 금전적으로 압박이 됩니까? 뭐 1, 20만 원 정도 부과하면 압박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표준건축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 평당 우리 건축비 얼마? 이렇게 하죠. 예. 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금액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비율을 곱하여
자, 무신고했다 하면 100분의 70을, 건폐율을 초과했다 하면은 100분의 80을,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면 100분의 90을, 자, 무허가로 지었다 하면은, 자, 100분의 100을 비율로 곱합니다. 거다가 플러스 가중합니다. 영리,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100분의 100을 가중해요. 한 배를 가중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이, 심리적, 금리적 압박되는지 예를 들어 한번 넣어볼까요? 자, 갑이 이 근생을, 걸린 생활 상가죠? 영리 목적으로 무허가로 지었어요. 자, 100제곱미터짜리입니다. 약 30평쯤 되는 거. 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 시가 표준액이 3,400쯤 나옵니다. 평당 300. 그럼 제곱미터당 이러면 한 100만 원쯤 되겠죠? 예, 50%니까 얼마? 50만 곱하기 위반 면적이 얼마? 100 곱하기 무허가니까 대통령 제한 비율이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 1이죠.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영리 목적이죠. 앞에 계산된 금액만큼 한 배를 더합니다. 그러면 50만 곱하기 100 하면 얼마? 5천만 원 아닙니까? 여기 또 가중되니까 또 얼마? 5천만 원. 자, 이걸 1년에 2회 내로 부과, 두 번까지 부과합니다. 자, 정신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압박이 되죠? 예. 한 번에 부과할 때 1억 부과해버려요. 자, 1년 두 번이니까 한 2억 부과하면 정신 못 차리죠? 예. 그렇게 부과한다. 그러면은, 그 외의 위반 건축. 자, 그 외 위반 건축물일 때는, 자, 시가 표준액 10%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을 불법 정축했어요. 자, 이 불법 정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정축한 만큼 시가 표준액이 한 4천만 원 들었어요. 여기에 10%가 얼마? 400만 원이죠. 이게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 위반 건축물에 대한은 100만 단위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크게 위반했죠. 이럴 때는 거의 1000만 단위 이상짜리가 부과돼요. 뭐 많이 위반하면 억 단위가 부과되죠. 예, 이렇게 강력하게 부과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책에 봅시다. 이행관계는 허가권자는 시행명령 받은 후 건축주의 등에 대하여 시행명령 이행을 하기 위해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관계를 부과하는데 집행벌로서 성격이다. 집행벌이라는 것은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건 집행벌이래요. 그 다음 대체강제구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제노역이 안 시킨다. 이 돈 안 내면 강제노역을 안 시켜요. 여기 보시면 우리 벌금 있죠. 이건 안 내면 강제노역 시키죠. 네, 벌금액을 안 내면 강제노역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 벌금에 대한 강제노역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은 노역을 자진해서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역 절대로 안 하죠. 네.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대기업 총수라든지 정치인들이 자 법을 처분해서 벌금액이 수백억이 나옵니다. 수백억이. 자, 수백억이 나오면은 그걸 안 내기 위해서 자진 뭐 합니까? 예, 노역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출퇴근해요, 교도소에. 그래서 기사가 차를 싣고 교도소 앞에 딱 대라주죠. 그러면 교도소에 일반 재소자로 같이 넣는다, 분리돼 있다. 분리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리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독방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동안에 뭐 하느냐? 봉투 접어요. 노란 봉투 있죠? 서류 봉투 있죠?
그거죠. 자, 그러면은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벌금액이 얼마 정도 감해지느냐? 작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이 감해집니다. 그래서 다 가잖아. 돈 안 내려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안 내면 1,000만 원 안 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어디로? 교도소로. 그리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집에 옵니다. 그래서 묵고 자고 해야 돼요. 우리는 봉투 접습니까? 완전히 노동일을 해야 됩니다. 힘든 거 다예요. 뭐 어디에서 그 뭡니까 요양병원에서 온 그 각종 그 똥기저귀 있죠. 그거 삼고 빨고 막 들고 댕겨 막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얼마 줍니까? 하루 일하면 얼마 감해줘요? 한 3만 원 감해줘요. 네. 최저 임금점이에요. 시간당 10,000원. 그러니까 8만 원이죠. 밥을 묻잖아. 밥이 제가 한 끼당 8,000원인가 지금 요즘 올라가. 전에는 7,000원인데 한 2만 몇천 원 날아가요. 밥값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잤지요. 그래서 호텔비 줘야 돼. 그거 한 2만 몇천 원 갚으면 3만 원씩 감해집니다. 그 1,000만 원 갚으려면 1년 거기 있어야 돼요. 자, 그 1년만 있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자는데 그냥 재워줍니까? 그 방에는 또 유독 30명 정도 있는데 여쁘죠? 그러면 들어왔다고 입방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방식 뭐 합니까? 전부 다 와서 한 자리씩 기사대기 올리죠. 네. 한 60대 정도 맞으면 눈티반티 되죠. 그때 교도관이 옵니다. 너가 뭐 했노? 너 때리면 안 된다. 실고 다 받았는데. 그러라고 불러냅니다. 니 전화할래? 너 집에? 너 집 전화해라 빨리. 니 이래 못 산대. 예. 빨리 돈 1,000만 원 내가 넣어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넣어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한다 안 한다? 도저히 잠을 못 자는데 두들맞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예요. 이런 거 없애야 되죠. 예. 우리 돈 없어서 벌금 못 냈는데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고, 돈 많은 놈들은 예, 아주 귀족처럼 수십억씩 매일 감해주고. 이 잘못됐죠. 고치라 하는데 정치인이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왜 안 고쳐요? 지가 가니까. 그래서 못 한다. 자, 근데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안 하더라도 강제덕 안 시킵니다. 이거는 대체 강제구류 안 한다 해놨죠. 예. 자, 부가징수의 그 다음 페이지 원칙에 보시면 허가권자는 최초 시행령 이튿날 기준에서 줄칩니다.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 횟수만큼 시행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가징수합니다. 예외 줄칩니다. 연면적 갈로 떼어놓으시고 60점 이하 주형 건축물 경우와 아래 기타 위반 건축물 중 주형 건축물 때는 부가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줄여줍니다. 그래 줄쳤어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부가금액을 2분의 1 범위 안에 어떻습니까? 감액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가대상 범위, 자, 건폐율 용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은 줄칩니다.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금액에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위반 내용에 따른 대통령이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기타 위반 건축물은 자 줄칩니다. 시가표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 부과해요. 그 밑에 허가권자는 줄칩니다. 영리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이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 범위 안에 끝에 가져갈 수 있다 맞죠? 한 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정한 비율이라는 것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1번 줄칩니다. 건폐율 초과는 얼마?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무허가는 100분의 100, 무신고는
100분의 70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영리 목적어 위반, 자, 상습점 위반은 어떤 경우냐? 과학사는 1번에 임대 영리 목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줄칩니다. 용도 변경하면은 자, 여기에 가중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임대 영리 목적으로 자, 줄칩니다. 허가는 신고 없이 신축 정축했다. 3번에 임대영리 목적으로 줄칩니다. 허가 신고 없이 다가사대주택 세대수나 다가구주택 가구수를 증가시켰다. 자, 그 다음에 동일인이 줄칩니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이나 명령을 처분을 위반했을 때 이런 4가지 경우에는 가중합니다. 100분의 100까지. 자, 시행령 이행시 조치 줄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자, 이행령 강제금 부과징수절차 그냥 읽고 갑시다. 사전에 계고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알려줍니다. 의견 진술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자,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기해 줘야 되고 부과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미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지방세의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미납하면 강제징수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5번에 계행강제 부과에 관한 특례는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주택법으로 갑시다.